자, 오늘도 이 세상 모두가 아는 회사 하나 하죠. 나이키. 위대한 로고죠. 나이키. 2017년도에 그 브랜드 가치로다가 30조 원가량 한다 그래요. 나이키가. 전 세계 브랜드 중에 9위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로고 값이 26조 원이라고 해요. 워낙에 유명한 로고죠.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 돼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푸어스, 100 지수, 500 지수 모두에 포함되는 재래 업종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죠. 오레곤주의 본사 건물입니다. 왜 전부 그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배산임수 풍수지리를 따르는 건가요? 왜 물가 옆에다가 자꾸 본사를 짓죠? 네슬레도 그랬고 스왈로브스키도 그랬고 그러네요. 매출은 36조 원 정도 하는 회사고요. 영업이익은 그중에 4조, 순이익은 2조 원가량 내고 있고요. 자산은 22조 원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7만 3천 명이고요. 이 64년 1월에 생긴 회사예요. 얼마 안 됐죠? 그 오레곤주에 그 오레곤 주립대학교 유진이라는 도시에 있는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이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빌 바워먼이라고 이 코치로서 육상 코치로 당시에 근무하던 분하고 필 라이트라는 이 대학교의 육상팀의 선수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둘이 같이 세운 회사가 나이키입니다. 이 빌 바우먼 씨는 1911년생이고요. 그 오레곤주에서 제일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99년에 죽었어요. 88살에 죽었네요. 이 아버지가 오레곤 주지사예요. 그래서 금수저 집안이죠. 여기 지금 나이키 신발을 개발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미식축구를 하면서 어떤 저널리즘을 전공을 했고요. 그 대학교 때 육상 선수도 했었어요. 미식축구만 했던 건 아니고 만능 스포츠맨이죠. 고등학교 생물을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미식축구 코치를 겸임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그 미식축구로다가 그 오레곤주 우승까지 했던 능력 있는 코치예요. 이게 그냥 동네 코치가 아니라 올림픽 팀도 이끌고 선수도 금메달 선수도 발굴하고 이랬던 유명한 코치예요. 2차 대전에도 참전했고요. 48년에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48년에는 오레곤 주립대의 육상 코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 국대 코치를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 부분도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밀리언셀러 조깅이라는 책도 출판을 했던 경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심장병 전문의하고 합동으로다가 책을 출판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나이키와의 관계는 50대 50 지분으로다가 처음 출발을 했던 거고요. 제품 개발을 담당했어요. 비즈니스는 필라이트가 담당을 하고요. 그러다가 51대 49로 본인의 지분을 본인 의지로 후퇴를 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의사결정 부분이 50대 50이면 어떤 조직이든 사실은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고 50대 50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깨지기가 쉽거든요. 누군가 하나가 리드를 해나가지 않으면 누군가 하나는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참 뭐가 앞으로 진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말로는 사이좋게 둘이 잘 상의해서 해봐라 하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의견 충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쉽게 그렇게 좋게 그렇게 해결이 되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서 본드 같은 거 만지다가 건강이 악화되었고 나중엔 다리도 저렸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개발한 신발을 신어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IPO 전에 그 상장하기 전에 지분을 처분했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간에 알려진 어떤 표면에 드러난 내용인 것이고 둘 사이의 실제 내용은 알 수 없죠. 이게 자발적으로 후퇴한 건지 아니면 둘 사이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에 의한 결과물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는 없죠. 이 나이키라는 회사의 성공을 가져온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창업자, 동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이트가 이 주인인데요. 이 나이키 회사의 주인인데, 그 38년생이고요. 이 코치보다는 27살이 어린 거죠.
같이 이제 코치랑 똑같이 이제 포틀랜드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변호사였다가 이제 신문사를 차린 지역 유지고요. 금수저죠. 이제 오레곤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육상 선수로도 활동을 했는데 57, 58, 59년에 어떤 수상을 할 정도로 뭐 유능한 육상 선수로서 유능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포드의 MBA 과정을 밟는데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회계사 자격증까지 따요. 그래서 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그 4대 회계법인 있잖아요. 이게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라는 회사하고 쿠퍼스라는 회사가 합병이 된 게 89년인데 60년대 초반부터 이 사람은 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에도 근무했었고 쿠퍼스에서도 근무를 했어요. 재밌는 경력이죠. 여하간 비즈니스맨으로서는 뭐 배경은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게다가 육상 선수로서도 유능했었다고 하니 나이키를 위한 배경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스탠포드에서 그 졸업 논문으로 썼던 내용이 일제 카메라가 독일제 카메라를 따라간 것처럼 신발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논문을 썼다 그래요. 결국은 나이키를 창업을 했죠. 현재는 38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대 재벌입니다. 그 MBA 졸업하고 일본을 여행하던 중에 고베시, 일본의 고베시의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시의 오니츠카사의 타이거 신발을 보고서 미국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신발이 좋은데 싸니까 팔고 싶은 거죠. 비즈니스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거든요. 오니츠카 타이거.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식스입니다. 오니츠카가. 이 신발을 미국에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3년도에 오니츠카에서 이제 샘플을 받고서는 이거를 바우먼에게 본인의 코치였던 바우먼에게 발송을 합니다. 이 바우먼 씨는 이미 유명인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부터 한마디 리뷰를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보낸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팔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보낸 거예요. 근데 바우먼이 동업을 제의를 하네요. 같이 하자 그러네요. 이게 웬 떡이죠? 엄청난 떡이죠. 그 사람의 비즈니스 운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공한 기업을 보면 어마어마한 건이 이렇게 붙어오는 거죠. 이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운이지. 그죠? 바우먼이 없었다면 나이키는 절대로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 코치라니까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코치예요. 둘이 동업을 한 게 이제 회사를 세운 게 64년 1월이에요.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어떤 광고물을 만들어요. 이 광고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 나이키 로고를 디자인한 거거든요. 여하간 이 타이거, 블루리본 스포츠에서 타이거 신발을 팝니다. 요 아식스를 팔던 회사예요. 그냥 아식스 수입해다 팔던 회사라고요. 이게 설립되고서는 2년 동안은 육상 대회장에서 이 차를 가지고, 이 차가 나이키 차라는 건 아니고 요 모델의 차를 가지고 육상 대회장에서 요 차 뒤 트렁크에서 신발을 꺼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선수들한테 파는 거예요. 관람객들한테 행상을 한 거죠. 이 바워먼 씨의 명성을 등에 업고 신발을 파니 팔리는 거예요. 64년 첫 해에 1300켤레를 팔았다고 해요. 이게 바우먼 씨 아니었으면 절대로 못 팔아요. 네, 장사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물건이 좋다? 못 팔아요. 그렇게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장사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그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야 되는 건데 트럭으로 차에다 싣고 온 행상한테서 물건을 그렇게 사주지 않거든요. 아무리 신발에다 금을 발랐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안 가니까. 바우먼 씨 덕분에 판 거죠. 65년도에는 풀타임 직원을 채용을 하고요. 66년에는 판매점을 오픈을 합니다. 뭐 승승장구죠 뭐. 67년에는 동부거점을 설립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69년에 필은 회계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이제 이 회사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블루리본 스포츠에. 그 다음 71년이 이제 큰 전환점이 되는데요. 회사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나이키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어떤 승리의 여신인데 요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신발 모델로 붙였던 이름인데 이걸 회사 이름으로 쓰기로 해요. 그리고 이 현재 26조 원의 가치를 가졌다는 이 수시라고 하는 요 디자인이 요때 나오는데 그 당시에 35불 주고
요 수고비로, 요 디자인 만든 수고비로 35불 줬다 그래요. 지금 가치로는 2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캐럴린 데이비슨이라는 디자이너인데 여자예요. 이게 무슨 착취한 게 아니라 26조 원짜리 로고를 갖다가 20만 원 주고 착취한 게 아니라 요 디자이너와 그 필라이트는 학생과 교수 신분이었어요. 그 필라이트가 회계사로 근무를 할 적에 이제 회계학을 가르치러 대학에 출강을 나갔는데 거기에 학생이었던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가난해가지고 이제 처지가 딱하니까 알바를 줬어요. 이 초창기 요런 어떤 그 타이거 신발을 어떤 뭐 팔아먹으려면 뭔가 이렇게 찌라시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런 것들 디자인하는 작업을 준 거예요. 일거리를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고 디자인도 하나 맡긴 거죠. 우리 뭐 신발 하나 뭐 만들고 싶은데 우리 상표로 만들고 싶은데 뭐 하나 만들어 줘봐. 해서 5개를 가지고 왔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골랐대요. 고르면서 말을 했다 해요.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여하간에 나로 인해서 크게 유명해질 디자인이야 라고 했대요. 무슨 자신감? 근데 이게 71년도니까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뭐 계속 승승장구 커지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뭐 마냥 허언만은 아니죠. 여하간 20만 원 주고 한 거는 조금 너무 나중에 26조 원짜리가 되고 나서는 이 디자이너가 엄청 속이 상할 거잖아요. 속이 안 상하게끔 나중에 어떤 빌미를 만들지 않게끔 한 건지 아니면 순수한 호의로 그런 건지 요 여자한테 100만 불어치 주식을 줬대요. 나이키가 상장한 뒤에 그 어떤 파티에서 만나가지고 막 축혀 세워주면서 선물로 주식을 줬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71년도가 나이키로서는 아주 큰 전환점이 또 하나 뭐냐면 타이거와 이제 결별하는 계기가 돼요. 나이키 브랜드의 첫 신발 코르테즈가 나오게 되고요. 요 스우시 디자인을 처음 사용하게 되고요. 요 디자인이 요때 나온 거니까. 요 재밌는 거는 타이거 신발하고 그 결별하게 되는 그 과정이 요 신발, 요 코르테즈라는 요 신발이 그 바우먼이 개발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이 개발을 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이 멕시코라는 모델명으로다가 런칭을 한 거예요. 요거를. 근데 이게 대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이제 리뉴얼 모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똑같은 모델이지만 약간 개량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이름을 멕시코의 문명, 멸망한 문명 아즈텍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당시에 아디다스가 아즈텍 골드라는 상표로 뭔가를 생산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 측으로부터 너네 이 이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코르테즈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즈텍을 멸망시킨 스페인 정복자죠. 코르테즈가. 그 코르테즈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나이키 상표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나이키 상표를 부착을 하니 타이거 신발 측에서는 니네 뭐야? 왜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팔아야지. 코르테즈 해가서 팔아야지. 왜 갑자기 우리 아식스 상표 왜 뗀 거야? 이렇게 해서 둘이 싸워요. 근데 나이키가 이겨요. 그래서 아식스는 코르테즈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코세어라는 이름으로 팔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둘이 코르테즈하고 코세르는 같이 잘 팔아요. 지금도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거 살까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에요. 어디서든 팔고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고 둘 다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72년에 그 나이키의 상징이죠. 그 바우먼의 그 문슈라는 신발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화제가 됐던 게 올해 7월 달에 요 최초의 요 문슈가 5억 원 돈에 팔렸대요. 경매에서, 소더비 경매에서. 이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거죠. 최초의 문슈. 왜 문슈냐 하면은 요거 달날에 남긴 발자국처럼 뭔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 그래가지고 문슈예요. 요 발바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 개발을 바우먼이 하면서 그 집에 있는 그 와플 기계로 여기 고무를 놓고서는 찍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6년에 또 큰 전환점이 생기는데 요 로고를 디자인했던 여자, 그다음에 각종 그 홍보물을 만드는 디자인을 했던 그 여자, 아마추어 여자와 결별을 하고 광고 기획사 존 브라운 앤 파트너스를 고용을 합니다. 이 나이키가 큰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는 제품에도 있지만 그다음에 필라이츠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사업 능력 면에서도 운영 능력 면에서도 그 요인이 있지만
요 광고라는 측면에서도 큰 요인이죠.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나이키는 모두의 어떤 교과서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회사죠.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이끈 회사입니다. 세계 첫 브랜드 광고를 나이키가 했어요. There is no finish line이라는 제품을 광고하지 않은 첫 광고래요.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죠. 신발을 광고하지 않고 나이키를 광고한 거예요. 아, 나이키가 파는 모든 제품은 다 좋아 보여.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여하간 이렇게 커가면서 이제 80년에는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을 50%를 달성하는 뭐 대기업이 됐고요. 이때 상장을 하게 됩니다.